기억력 장애, 인지 장애, 치매 환자들한테 경이적인 소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기억력 장애, 인지 장애, 좀 더 나아가서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요즘에 치매 환자가 꽤 많고요. 그리고 딱 치매라고 진단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는, 어떤 부분에서 기억이 새까맣게 나지 않는 그런 아찔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아마 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 저는 전에 한 분이 자기가 아파트에 차를 주차를 하는데요. 그분이 거하시는 그 아파트는 이렇게 지하 2층, 3층, 4층 이렇게 굉장히 깊이까지 여러 층의 주차장이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기억력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자기가 몇 층에 세워 놓았는지를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몇 층에 차를 세워 놓았는지. 아우, 그 아찔함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갑자기 내가 어떤 부분에서 기억이 전혀 안 나면 그냥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이 내가 뭐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좀 우스갯소리로 낮잠을 자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정신이 들면 이렇게 완전히 정신이 차려지기 전까지 그 잠깐 시간 동안에 여기가 어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오늘이 며칠이지? 무슨 요일이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날 때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그럴 때는 이제 뭐 물론 너무 짧은 순간이고 정신 차려보면 다 기억이 나니까 괜찮은데, 이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인지장애가 왔을 때는 상당히 좀 불안한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 주차를 어디다가 몇 층에 주차를 해놓았는지 생각이 안 났다는 그분은 놀랍게도 고지혈증 약을 끊고 괜찮아졌어요. 여러분, 혈관이 막혀가지고 혈관이 자꾸 두꺼워져서 그런 사람들도, 고지혈증이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또 혈관이 그렇게 쉽게 망가진다고 하니까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약을 쓰잖아요. 그 약, 고지혈증 약, 그게 정말 심각할 정도로 우리 신경을 손상시켜요. 그래가지고 뇌신경을 손상시켜서 이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근육이 다 녹아가지고 배는 나오고 다리는 가늘어지고 또 어깨 이런 데 굉장히 통증이 오고, 어떤 분들은 노래를 부르는데 이 성대 여기 근육이 문제가 돼가지고 소프라노셨는데 노래를 부를 수가 없고, 어떤 분들은 위하고 장 이런 데 관략근 있잖아요. 위장에 관략근 있거든요. 이 관략근이 녹아가지고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고, 그 모든 원인이 알고 봤더니 그 콜레스테롤 약이었더라는 거죠. 이 약을 끊었을 때 기억력이 돌아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요. 그거 외에 이제 이 기억력이 떨어지는 치매에 대해 가지고 제가 새롭게 발견했다고 하면 맞나? 이미 나와 있는 연구 결과를 제가 찾아낸 건데요. 저는 사실은 뭐 약국의 약사고, 또 제가 특이하게 하고 있는 것이 생기산과 비타민 요법이잖아요. 이것이 주 치료 영역이 있는데 주로 효과를 나타내는 영역이 혈관이고 만성염증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뭐 자가 면역 질환 이런 데도 상당히 효과가 좋고, 뭐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나 또 전신에 말할 수 없는 어떤 통증, 두통 이런 것에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뭐 심장 혈관이 막혀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 다리 혈관 이런 데 막혀가지고 저리고 아프고, 또 하지정맥류 이런 게 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눈 안에 혈관이 잘못되면 그게 이제 황반변성, 그 다음에 또 귀의 혈관이 잘못되면은 이게 어지러우면서 왜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잖아요. 귀가 이렇게 뭐 달팽이관이 잘못됐다고 해서 뱅뱅 돌고 하는 그런 것도 다 알고 보면요, 전부 다 혈관 질환이더라고요. 그리고 콩팥도 미세 혈관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혈관하고 상관이 있는 줄을 전혀 몰랐는데 환자들 때문에 알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치매가 혈관 질환이라는 것이 요즘에 연구자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대요.
혈관성 치매가 있고 또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잖아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본래 어떤 독성 단백질이 쌓여가지고 그 독성 단백질에 의해서 뇌신경 세포가 망가져서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치매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었는데요. 이게 조금 더 연구를 해보니까 그 독성 단백질이 그게 신경이 손상되면서 나온 결과물이래요. 독성 단백질 때문에 신경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신경이 망가지면서 내놓는 그 배설물 같은 거, 결과물이 독성 단백질이더라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혈관이 나빠지지 않게 하는 약을 고지혈증 약, 콜레스테롤 약을 쓰잖아요. 근데 그거를 콜레스테롤 약을 절대로 쓰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세계에 아주 저명한 의사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저도 배웠어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주 내용이 혈관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막히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 자꾸 손상이 되고 막혀갈 때 콜레스테롤이 거기 들러붙는데요. 콜레스테롤이 거기 들러붙어가지고 말하자면 아프리카에서 온 그런 원주민 같은 사람이 대도시 굉장히 그 선진화되어 있는 대도시의 빌딩들 이런 거를 봤을 때 소방관들이 막 몰려 있잖아요. 어떤 곳에 불이 나서. 그러면 그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은 저 붉은 옷을 입은 소방관들이 불을 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불이 났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왔다라는 거. 이게 지금 알츠하이머에서 그 독성 단백질도요. 그게 이미 거기 신경이 망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독성 단백질이 생기는 거지 독성 단백질 때문에 신경이 망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이 자꾸 스크래치가 나고 망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더 가서 들러붙고 혈소판이 가서 들러붙고 혈소판이 아니라 혈전이 거기 가서 딱지로 들러붙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그것 때문에 혈관이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비타민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아도 너무 높으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좀 높더라도 그 콜레스테롤이 산화만 되지 않는다면 혈관은 건강하다. 그런 말을 해서 산화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비타민C 고용량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 혈관성 치매든지 알츠하이머 치매든지 이 둘 다가 결국은 혈액순환 장애 때문에 생기는 신경 손상이라는 거죠. 제가 쓰는 생기산과 비타민 요법이 혈관을 살리는 거잖아요. 이미 막혀있는 혈관은 뚫어지더라고요. 두꺼워져 있는 혈관은 얇아지고요. 딱딱해져 있는 혈관의 탄력성을 회복하는 것을 제가 환자들을 통해서 관찰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검사를 받는 게 아니라 저한테 약을 먹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서 그 결과지를 저한테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됐다. 참 신기했어요. 혈관의 탄력성이 모세혈관 탄력성 이런 거 검사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자기가 나이가 40대인데 혈관 나이가 70대다, 60대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이가 한 40대인데 혈관 나이는 20대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생기산과 비타민 C 고용량 또 비타민 B, 마그네슘 이런 복합 요법을 했을 때 종합 요법을 적용했을 때 혈관 나이가 이제 굉장히 젊게 돌아오고 그것을 단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을 때만 검사 수치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혈관이 건강해지면요 우리 몸이 젊어져요. 그래서 자기가 더 잘 알아요. 몸의 구석구석에 저리고 아프고 그랬던 그 증상이 굉장히 가볍고 하여튼 상쾌하거든요. 그래서 몸이 새 것이 되는 생기가 넘치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검사를 해봐가지고 내가 진짜로 좋아졌구나 하는 것을 부차적으로 확인받는 거지 사실 자기가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치매 환자들한테 이것은 정말 경이적인 소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연구자들이 치매의 원인을
혈관이 나빠져서 혈관 손상 때문에 신경이 손상된 것이다라는 것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혈관을 좋게 하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서 뭔가 빛이 반짝 비치는 것 같은, 머리에 뭔가 불이 번쩍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또 다시 뭔가 답답해지고 막히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저희는 이미 우리끼리긴 하지만 생기산과 비타민 요법을 통해서 혈관을 고치고 있잖아요. 그냥 고치고 있어요. 고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치매 환자를 직접 경과를 관찰하고 한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내용 하나만으로도 저희가 이거 비타민 요법을, 생기산 요법을 해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겠다.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치매는 정말 어딜 가도 답이 없고, 병원에서 치매 약이라고 주는 것도요, 너무 효과가 미미해요. 거의 효과가 없다라고 보면 돼요. 저는 그 고지혈증 약을 먹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손상돼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환자한테 의사 선생님이 치매 약을 처방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것은 누가 봐도 고지혈증 약을 쉬어주면 되는데 고지혈증 약을 쉬지를 않고 그냥 거기다가 치매 약을 추가로 쓰는 거죠. 고지혈증 약은요, 계속 먹으면 너무나 폐해가 심각해요. 그리고 고지혈증 약은 절대 혈관을 고치지 못해요. 왜냐하면 혈관이 이미 망가져 있는 협심증 환자나 심근경색 환자들이 고지혈증 약을 아무리 먹어도 다음번에 혈관이 또 막혀서 병원에서 또 새로 시술을 받아야 되고 또 새로 시술을 받아야 되고 그 타령이거든요. 계속 약이 더 늘어요. 그러니까 고지혈증 약을 써봐야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도 오히려 더 고지혈증 약을 2중, 3중으로 써가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더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혈관을 고치는 낡아진 혈관을 고치는 것은요, 일단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이 제일 기본이에요. 비타민C를 하루에 한 8,000에서 10,000ml 이상 드실 거를 권해요. 이제 혈관이 손상되고 그걸로 신경이 손상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또 당뇨거든요. 그래서 이 당뇨 환자들이 치매가 올 확률이 2~3배가 높대요. 당뇨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것만 봐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잖아요. 이 혈관 건강이 정말 치매 예방에 필수적이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하여튼 이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당뇨 환자들이 겪는 합병증이 다 알고 보면 전부 혈관성 질환이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약국에서 관찰한 것도 명백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혈당 조절이 제대로 안 되고 이래도 비타민C만 하루에 한 10,000ml 이상을 먹잖아요. 10,000ml, 15,000ml 이렇게 먹으면 신기하게 혈당 조절을 힘겹게 해서 억지로 해가지고 거의 정상에 근접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더라고요. 그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뭐하러 설명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비타민C는 전혀 위험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위장 장애가 있다, 위에 빵꾸 난다. 빵꾸라는 말은 좀 너무 유치한 표현인데 하여튼 빵꾸 난다. 그 다음에 또 그걸 먹으면 돌이 생긴다.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제가 정말 많은 저희 환자들한테 비타민C를 썼어도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저만 해도 제가 하루에 비타민C를 지금 한 15,000에서 16,000ml 정도를 몇 년째 먹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저도 한 6,000ml 정도 먹다가 8,000ml로 늘렸다가 제가 암 진단을 받고 나서 비타민C 용량을 더 늘렸어요. 그래서 15,000까지 먹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먹었을 때 암세포가 자리를 잡을 수가 없고 이미 암세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이를 방해한대요. 전이만 되지 않아도 암은 더 이상 암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비타민C 고용량이 제일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미 혈관이 막혀있고 탄력성이 많이 저하돼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있는 사람들, 만성 심부전 환자, 심장병 환자, 또 부정맥이나 심방세동 이런 거 있잖아요. 심장병은 몽땅 혈관 질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심혈관계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심장 혈관을 묶어서 심혈관계라고 하잖아요.
혈관이 안 좋은 사람이 심장도 안 좋고요.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이 혈관도 같이 안 좋아요. 이런 사람들도 생기산과 B, C, 마그네슘, 저는 꼭 마그네슘도 쓰거든요. C는 하루에 한 10,000ml 이상 쓰고, 비타민 B는 종합 비타민 B 말고 그냥 B만 100단위로 들어있는 거를 써요. 이걸 이렇게 같이 썼을 때 그 혈관이 막혀 있는 혈관이나 딱딱해져 있는 혈관이 이렇게 회복되는 거를 제가 거의 많이 관찰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한테 다 효과가 있어요. 당뇨 환자들도 그래서 요런 방법을 쓰게 되면 합병증이 치료될 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전체 당뇨 환자의 한 90% 정도는 혈당도 그냥 정상으로 돌아와서 인슐린 먹고 있는 당뇨약 이런 거를 결국 졸업하게 되시더라고요. 시간은 좀 걸려요. 당장 생기산이랑 비타민 요법을 하면서 바로 당뇨약을 끊을 수 있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상황 봐서 점점 혈당이 내려가는 대로 당뇨약을 줄여요. 생기산과 비타민 요법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이 아니라 우리 몸에 이렇게 쌓여있는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염증을 치료하고 청소를 해주는 약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좋고요. 가장 좋은 혈액순환제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요런 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자율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혈당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론이 그래요. 그래서 당뇨병이 졸업하는 것 같다. 당뇨병을 졸업하게 되시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생기산을 먹고 혈당이 뚝뚝 떨어지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생기산을 끊어버리시더라고요. 혈당이 뚝뚝 떨어지면 당뇨약을 줄여가야 되는데 당뇨약을 줄인다라는 것을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당뇨약을 줄여야지 하지 않나요? 그걸 평생 먹는다라는 것이 더 위험하고 끔찍한 일인데 그 약의 기전을 알지 못하시니까 당뇨약을 더 신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죠. 뭐 그분은 그냥 생기산을 끊고 당뇨약으로 가셔야 되죠. 그런 분들은 그렇게 편안하게 난 당뇨약 괜찮다 이런 분들은 그냥 그대로 가셔도 되는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정말 답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것보다 더 좋은 희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그게 벌써 그때 제가 생기산 임상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생기산이 지금 한 6년쯤 됐잖아요. 6년 됐는데, 다른 웬만한 그런 병원이나 한의원이나 그런 데서 수십 년 쌓아야 되는 임상을 제가 한 5년, 6년 만에 다 쌓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오셨고, 그래서 저는 나름 확신 있고 자신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초창기였는데 어떤 그 남자분이 치매에 걸린 아내를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두 분이 나이가 젊었어요. 이제 치매에 걸렸다 하면 보통 우리가 노인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한 70대, 최소한 60대 후반 이 정도를 생각하는데, 그때 그분들은 제 생각에 50대 초반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젊었어요. 요새 50대, 저도 50대인데요. 젊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심각한 치매였어요. 벌써 남편 손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디 외출을 할 수 없는, 약국에도 손잡고 뚫레뚫레 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오셨었거든요. 그때 그분이 생기산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오셨는데 제가 자신이 없었고, 그분도 한두 달 먹여보고 별로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신 것 같았어요. 제가 오래도록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최신 연구 결과를 찾아가지고 이런 거를 알게 돼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저도 알 수는 없는데요. 치매 환자들도 생계산과 비타민 요법을 해보시라고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젊은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는요, 비타민 B와 오메가3를 제가 강력 추천해요. 비타민 B,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진정주 비타민 B가 비타민 B100이잖아요. 이게 가장 좋은 신경 비타민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타민 B만 먹어도 젊은 사람들, 정상인들은 이 뇌 회전이 굉장히 원활해진다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어요. 머리가 맑아져요. 그래서 얘는 밤에 먹으면 안 되고, 밤에 자야 되는데 머리가 밝으면 잠을 못 자잖아요. 각성이랑은 좀 완전 차원이 다른 그런
집중력 모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비타민 B, 그 다음에 오메가3. 오메가3가 굉장히 좋은, 뇌에 좋은 뇌 영양제 기름이거든요. 본래 여러분 뇌가 기름 덩어리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 25년 더 전에 어린 아이들 갓 태어난 아이들, 신생아들 먹는 분유에 오메가3 넣었다고 막 광고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오메가3는 이렇게 캡슐 안에 들어있는 거를 먹어야 돼요. 이렇게 분유처럼 뚜껑 열면 공기에 딱 노출되는 그런 가루에다가 오메가3 넣으면 바로 기름 쩐내가 나버리거든요. 변질되었다라는 뜻이죠. 하여튼 오메가3가 뇌 영양제라는 것은 아주 정설이니까요. 오메가3랑 비타민 B 이런 거를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더 추가하면 레시틴 이런 거를 먹으면 집중력에 도움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비타민 C 고용량을 추가로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지금 생각난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비타민 C를 이게 산이다, 산이니까, 아스코르빅 애시드니까 이게 산이잖아요. 사람들이 그 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산성은 나쁜 거고 알칼리는 좋은 거고 이런 생각들, 편견들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편견에 편승해 가지고 중성 비타민 C가 좀 비싼 값에 나와 있어요. 중성 비타민 C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나는 좀 고급으로 먹을래, 산은 해로울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거 드시는 분들이요, 많이 오해하신 거예요. 중성 비타민 C는요, 아스코르빅 애시드잖아요. 그 애시드가 산인데, 애시드 거기 대신에 칼슘이나 어떤 다른 미네랄을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칼슘 같은 거. 아니면은 소디움이라고 해가지고 나트륨을 거기다 붙이거든요. 칼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칼슘이 가장 위장장애가 큰 미네랄이에요. 칼슘 영양제 여러분 속 쓰려서 저도 못 먹거든요. 근데 비타민 C에다가 칼슘을 붙여놨어요, 화학적으로. 그거는 메가도스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칼슘 과잉이 될 것이고, 많이 먹으면 칼슘 때문에 위가 난리 나겠죠. 그리고 소디움이라고 하는 나트륨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다 나트륨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소금 적게 먹어야 된다고 네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소금을 붙여놓으면 어떡해요?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먹을 수가 없죠. 그러면 소금을 왕창 먹는 건데. 그러니까 비타민 C는 그냥 가장 싼 형태의 비타민 C 있잖아요. 저희 진약사몰에는 그냥 비타민 C인데 중국산이 있고 고급형 영국산이 있고, 이 두 가지 차이예요. 저는 그냥 영국산 드시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취향이고요. 둘 다 똑같이 그냥 아스코르빅 애시드예요. 이걸로 드시는 것이 그냥 가장 좋고, 비타민 C가 먹어서 흡수가 안 된다고 하지만 배설될 때 거의 소변으로 배설이 되잖아요. 소변으로 배설하면서 얘가 마지막까지 우리 몸에 요긴한 작용을 해줘요. 콩팥과 방광과 세뇨관 이런 데를 다 청소를 해주거든요. 요도까지 다 청소해요. 그래서 걸핏하면 방광염 걸리시는 분들 비타민 C 고용량 요법만 해도 방광염 치료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고요. 항생제 반도 안 먹었는데 다 나아요. 그리고 평소에 계속 비타민 C를 먹으면 방광염이 아예 예방이 되고 요도가 튼튼해지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버려지는 것도 버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요긴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제 얘기가 좀 두서가 없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 여러분 하여튼 정말 우리한테 넘을 수 없는 큰 산 같은 이 치매도 알고 봤더니 혈액순환 장애였더라.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